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에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바이오주들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흔히 기회의 땅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1월 이후에 다시 한번 황제주의 등극,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컨퍼런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이고요. 저희 다음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 JP모건 컨퍼런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 내용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만 치료제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그리고 바이오파마 M&A, AI와 또 ADC, 항체 약물 접합제죠. 또 CDMO까지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참가하는 기업은 또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초청된 기업 중에서 또 27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메인 트랙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인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존님 대표가 직접 자사의 CDMO 경쟁력과 ADC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차세대 ADC 그리고 다중 항체 신약 분야 경쟁력을 강조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번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삼바랑 셀트리온이랑 같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초청받은 이유가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발 물질에 대한 빅파마의 상당한 관심도 때문이거든요. M&A나 펀딩 등의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메인 트랙은 아니지만 롯데 바이오로직스, 휴젤, 온코닌 테라퓨틱스 등과 같은 기업들도 기업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렉나자 FDA 승인으로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생물보안법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업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또 국내 제약바이오의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맑은 날씨를 이어줄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전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동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1%대의 약세에 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대량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가 2,493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봉상 20선, 22동 평균선 자리인 2,460선 정도 자리까지 일단 빠질 수 있는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혹여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2,440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60선에서 2,440선 사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력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07선을 좀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일까지 조정력이 혹여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살짝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일봉상 20선 자리 한 대략 695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시장까지는 조금 더 부진한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진한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단은 고용 동향 보고서 12월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 6천 명이나 증가가 되면서 이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띄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조금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일 시장까지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 강하다라는 지표가 나왔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이죠. CPI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1%대 약세에 뛰고 있는데 약세장 안에서도 저희는 기회를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와 섹터 3가지 또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LA 산불입니다. LA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한미 원자력 분야 협력 소식에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원전주가 좋은 흐름 연출해 줬었는데요. 파트너님께서도 공략을 해주셨던 섹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뉴럴링크입니다. 오늘 관련주로 링크제네시스가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CES 2025에서 BCI 기술 관련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3명의 환자 뇌에 전자칩을 이식했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씩 파트너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LA 산불입니다. 이 산불이 쉽게 좀 진압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 안에서 소방 관련주, 공기청정기 관련주라든지 전력 설비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섹터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일지는 몰랐는데 역시 좀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수급이 좀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 산불로 인해서 현재 한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이 됐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피가 이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큰 면적이 일단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서울의 4분의 1이 넘는 면적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게 점차적으로 지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유명인들의 집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이제 페리스 힐튼, 박찬호, 멜 깁슨, 해리슨 유명인 집들이 현재 화재로 전소가 되거나 화재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88조 원 정도의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피해 규모는 더욱더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률은 어제까지 한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화재가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전력망이 초토화되고 또 이제 물 공급까지도 지금 끊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재룡 산업, 세명전기, 비츠로테크, 제일일렉트릭
대원전선 이런 좀 많은 이제 전력 테마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상승력이 거의 뭐 상한가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력 테마를 조금 섣불리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뭐 시초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시초 공략하신 분들만 내일 정도까지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 관련 종목들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라텍, 오텍, 뭐 KM, 뭐 위닉스 이제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KM 같은 경우에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청정기 한마디로 화재로 인해서 좀 공기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으로 조금 움직였고 이제 파라텍이나 오텍은 역시 이제 소방 관련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종목이 이제 KM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K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마스크 관련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황사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클린룸에서 소모되는 이제 와이퍼, 글러브, 방진복까지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소방 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화학복이나 소방복이나 방염복이나 이런 안전 장갑 이런 것들을 또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방 장비 관련으로 또 이제 부각을 일정 부분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시세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경우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밀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3,430원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밑에짜리 3,19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이 구간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혹여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평단가 3,310원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혹여 이제 시세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3,800원을 넘어서는 시세 대략 한 뭐 3,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살짝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 산불 일단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진화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지금 마스크 제조업체죠. KM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3,800원짜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원자력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파트너님께서 이제 BHI, 우진, 오르비텍까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상승세를 시연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자력 발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이 현재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을 체결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이 양국이 원자력 협력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올 3월 본계약을 앞둔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거기다가 이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었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 하락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 약세 국면에서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 조금 더 소폭 더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뭐 우진 엔텍이나 이제 오르비텍 뭐 여러 가지 이제 BHI 같은 종목들 다 언급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진 엔텍이 가장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0선 자리까지 지금 딱 터치를 해놓고 주봉상 지금 20선 자리를 살짝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더 상승력이 살짝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만 원에서 한 2만 50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진
엔텍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르비텍도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도직격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홀딩감 좀 유지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날 경우 일정 가격 대략 한 2,320원짜리, 2,320원짜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이제 뿜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아깝게도 살짝 터치 못했던 2,6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2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뭐 신규 매수 접근하시고 혹여 이탈되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돌파된다면 2,650원 이전 고점 살짝 넘기는 부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픽으로 일단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종목은 오늘 이제 우진 엔텍이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사에 이제 우진도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한 2.9%대 상승력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대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진다면 60선 부근 자리 대략 한 7,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대략 한 6,9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7,300원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300원을 혹여 이제 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300원 바라보시고 혹여 잘 돌파가 된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원저는 내일까지의 시세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는 우진엔텍, 오르비텍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우진은 우진엔텍의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세 번째 테마는요. 뉴럴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으로요. 링크 제니시스 파트너님께서 워낙에 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네. 종목이라서 굉장히 익숙한데 15%대 현재 구간에서 급등 흐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좀 네.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 번째 인간 뇌에 전자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였고, 머스크는 이제 뉴럴링크를 이식한 사람이 3명이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현재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뉴럴링크는 현재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2개의 임상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프라임 스터디라는 연구로 약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 환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외부 기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보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 로봇 팔과 같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섹터로 현재 지금 이런 이제 종목들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간의 이제 통신 기술이 조금 뛰어난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뇌신경 쪽 이런 어떤 한마디로 알고리즘 쪽에 약간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요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특허로 인해서 좀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력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근접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한 7,100원에서 7,19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네오팩트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제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가 실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 구조의 뭐 이제 부채 비율도 한 50% 정도 지금 수준의 자본 대비 자산 대비 한 50% 정도 수준의 부채 총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자의 좀 이런 구조라서 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Y브레인이라는 이 뇌신경 신호를 측정하는 한마디로 이제 BCI 기반으로 인해서 이 사지 마비 환자의 재활을 위한 이 웨이러블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이제 이 Y브레인이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43.3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000원 이하의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량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85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좀 시세가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 60선 부근 자리 대략 한 1,000원에서 1,03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1,000원 이하 종목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픽으로 꼽아드릴 종목, 이제 솔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솔본이라는 종목도 현재 시세가 별로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뭐 기업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아주 잘 내고 있고 또 이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은 우량한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뭐 종속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랑 뭐 포커스 신문사, 솔본 인베스트먼트, 포커스 뉴스 등 다양한 또 청담의 이 스포피아 임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좋은 실적을 지금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Y브레인 지분 15.12%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Y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제를 통해서 2027년까지 국내 최초로 이 최소 침습형 뇌신경 신호 측정 BCI 기술을 기반으로 사지 마비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한 웨이러블 로봇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1,856억 대비 시가총액 1,139억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4,170원 정도 구간부터 대략 한 3,970원 정도 자리까지 좀 폭넓게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3,970원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세가 살아있는 격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그동안 좀 오랜 기간 약하게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주봉상 월봉상 60선 자리 4,600 한 대략 4,700원, 4,7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시세를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돌파가 될 경우에는 4,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솔본이라는 종목도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럴링크 테마주 안에서는 세 가지의 종목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링크 제니시스,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보는 재무 건전성 양호한 기업으로 좀 공략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테마단 안에서 이제 2가지에서 3가지 종목까지 좀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시선을 좀 좁혀주신다면요? 네, 솔본입니다. 솔본, 가격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주가 위로 이제 시세가 올라타는 격이고요. 또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그 구름대 위로 지금 현재 이 기준선과 그리고 이제 전환선까지 올라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상 이제 뭐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행 스팬도 이제 양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을 조금 앞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준선 밑으로 한마디로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리인 3,980원, 70원 요 구간 밑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세가 우상향 기조로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뭐 4,700원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좀 잘만 좀 시세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그때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는 대략 한 7,000원 정도 구간, 6,9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온다면 이제 과거 2021년도에 좀 시세가 나왔던 이 9,000원 구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하스닥 저희 탑픽 종목은 솔본이었습니다. 1차 TP, 2차 TP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까지 좀 바라봐 주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무료 교육방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픈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련 종목들, 또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중요 뉴스와 그리고 주요 테마도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가 되고 빠른 이슈와 이 순환이 일어나는 장세를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조금 쉽게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좀 놀러 오시면 제가 또 무료로 종목 정보, 가격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 삼아서 잘 대응을 하신다면 그나마 지금과 같이 좀 약세 장세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혼자서 하는 시장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박정식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다시금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연초에 나홀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연이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0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피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 자체도 오늘 장을 좀 놓고 봤을 때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나가다가 1시 구간부터 좀 미약하게나마 반등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오후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1313 챌린지 그리고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챌린지 10주차 현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죠, 10주차면 이번 주도 13% 상승률 목표를 향해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10가지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포트도 따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수익 성공률이 현재 100%를 훌쩍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난주 챌린지도 저희가 이미 높은 성공률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챌린지 10주차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종목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SOS랩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테슬라의 FSD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SOS랩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유일하게 고수익 달성이 가능한 라이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오늘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을 했는데요. 2%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 좀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0.14% 마이너스권입니다. 다음으로 시메스 보겠습니다. 로봇주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종목들로 좀 가져오셨는데요.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특히나 협력사가 쿠팡입니다. 이 쿠팡이 26년도까지 1년 정도 남았죠. 총 3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포부를 좀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협력사 시메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성공률 자체가 하루 만에 이렇게 10% 훌쩍 넘어서게 됐습니다. 두 자릿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메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의 성공률을 모두 합쳐보니까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메스 장중 목표가가 27,450원, 고가가 오늘 27,75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오늘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총 성공률은 10.19%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10주차 1313 챌린지 일단은 두 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SOS랩과 시메스인데 어떤 종목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용철 이데일리온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SOS랩 같은 경우 1%대 약세에 뛰고 있는데요. 지금 시메스가 7%대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세 시현 중이거든요. 저희 SOS랩부터 좀 진단 받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SOS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을 보면은 최근에 2025년도 1월 9일 그리고 1월 10일 양해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9일 날에 6%대, 그다음에 10일 날에는 장중 4%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중 2%대에 대한 조정, 1%에서 2%대에 대한 조정은 큰 폭의 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연속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그 초입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2024년도 12월 27일 날 상승 파동의 저점, 이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1월 9일 날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파동 기준으로는 하락 파동 이어서 상승 파동 중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한번 저점을 계속 이번 마찬가지로 파동의 저점을 계속해서 올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릴 가능성 아무리 못해도 이 전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해 보이고요. 상승 모멘텀 또한 워낙 뚜렷한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추세까지 강력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1313 챌린지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10.56%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10%대의 상승폭을 일부분은 반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등대에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 거기다 대응가까지 모두 다 올려드린 만큼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종목 익절 처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대 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신규 아직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눌린 관점을 보고 현재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분할 매도 남은 비중은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메스 같은 경우 저희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익절 처리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접근자분들은 25,000원 부근에서 재공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0주차 챌린지 10%대 성공률로 저희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가 장기 포트 리뷰하기 전에요. 그 QR코드 등대 입장 방법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등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참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1주차부터 9주차까지 그리고 10주차에 대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고 추가 대응 방안 잡아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1313 챌린지가요, 단계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공략을 드리고 있고, 중장기 포트도 함께 좀 운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장기 포트 역시나 저희가 리뷰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누적 수익률 10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8%대, 일진전기 41%대, 한글과 컴퓨터 14%대, 하나시스템과 LS 에코에너지 역시나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거든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2024년도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조정 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정 파동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빨간색 화살표, 등대 화살표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등대 화살표의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다음 시간에 함께한 등대에서 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등대 화살표가 포착되고 나서 이 전 저점 부근까지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기대해 보면서 장기 포트로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일진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전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좀 반대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은 현재 41%대의 상승권에 놓여 있지만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2025년도 1월 7일 날 윗꼬리를 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이 제한된 조정이었어요. 중심선을 지지받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변곡을 만들고 반등의 초입에 있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여부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2024년도 11월에 굉장히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가 24년도 12월 달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격을 계속해서 좁히면서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렴 이후에 수렴의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등대 기법의 고가 돌파 패턴 말씀을 드린 만큼 현재 수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24년도 11월에 고점까지 충분히 슈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단 돌파하는 흐름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024년도 12월 23일 날 굉장히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대량 거래량 동반한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추세를 강력하게 상승 추세로 강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1%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에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린저밴드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장을 하면서 이 종목도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24.06%에 대한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2025년도 1월 9일 날 16%대에 대한 강한 급등이 이어진 종목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5일선을 한 번은 훼손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금방 다시
회 돌파를 하면서 탈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나 추가 다시 한번 재반등 이후에 고가 돌파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장기 포트 안에 종목들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작년 12월 말에 대부분 편입을 해주신 종목들이거든요. 시장이 어려웠을 때부터 좀 끌고 온 종목들이라 더욱 성공률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누적 수익률 100%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오늘 이제 10주차 챌린지 저희가 또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10주차 두 번째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BHI랑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BHI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는 원자력 발전 보조 설비 생산 업체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수출 관련 MOU를 체결을 했죠. 뿐만 아니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BHI는 쿠웨이트 복합화력 발전 HRSG 배열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4%대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에 넘지 못했던 강한 저항 라인대가 확인이 됩니다. 어떤 라인대냐? 자,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면 16,100원에서 16,2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상방 경직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2025년도 1월 10일 날 장중 15%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갭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강한 갭으로 강하게 넘겼을 때에는 추세가 강력한 상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거래일에 윗꼬리를 다시 한번 먹어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단기간에 강력하고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6,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이번 주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라인대로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미국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이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 미국 동맹국 중에서 상선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한 기자재 업종들 모두 다 강한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미국 선박법 제정 시에 수주 확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조선 관련 업종들의 강한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024년도 4분기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25년도 신조성가 상승으로 내년 올해에도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상승 모멘텀대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024년도 5월 달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2024년도 9월까지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자, 2차 상승 추세까지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전 고점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해 놨다라는 점이죠. 이 전 고점 라인대가 16만 2천 원에서 16만 1,500원, 16만 1,500원에서 16만 2천 원 이 라인대인데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1.91%까지는 눌렸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회복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단에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이 상승 캔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골든크로스 이후에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과열권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목표가 18만 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5,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챌린지 두 가지 종목은요.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은 쪽에서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원전 안에서 BHI 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 편입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는 동안 수급 보니까 이제 BHI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1월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외인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이제 1%대 약세 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전략 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전장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정폭은 이제는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된 모습이죠. 2,483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저가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 조정은 이 2,483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각 취업자 수가 25만 6천 명, 예상치가 16만 명인데 예상치가 16만 명이었는데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미국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현재 우리나라 환율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월 달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또한 강한 반등세 이어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시장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2,481라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은 한 번 더 훼손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해서 한 2,464에서 2,465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단기간의 조정 장세 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추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 따라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1313 챌린지 포트와 함께 여러분들 올해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지켜보셔야 할 이벤트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CPI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셔야겠고요.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대에서 제가 장 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장 정보들 오전장에 대한 전략들을 잡아드리고요. 오후장 장 끝나고 마감 브리핑까지 모두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리니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여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